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17회차 승무패는 라리가 8경기와 프리미어리그 6경기입니다. 16회차 결과가 나오고 이틀 만의 17회차라 시간이 급하게 밤새 분석하여 올립니다. 컵 경기의 결과가 리그 경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에 조회수가 적어지더라도 저를 기다리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기 위해 조회수를 포기하더라도 밤새 분석을 끝내고 올립니다. 다음 회차는 A매치 기간으로 국가대항전이라 더 예상을 빗나가는 경기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회차가 2월이 된다면 계속 1등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1경기 알메리아 대 카디스. 스페인 라리가 19위 알메리아와 16위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알메리아는 직전 경기 세리아 원정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4패이고 최근 2연패 중입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7승 1무 5패로 반타작 이상의 승을 하고 있다는 게 이번 매치에서 승리의 희망을 걸어볼 만은 합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도 승패로 퐁당퐁당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디스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알메리아보다는 나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2무 이전의 경기들은 패승을 하며 홈에선 승리하고 원정에선 패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두 팀 최근 5경기 상성에서는 3승 2무로 카디스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리그 맞대결은 한 경기로 1대1로 무승부였으며 나머지 경기는 2부 리그 때의 상성으로 카디스가 우세했습니다. 두 경기는 카디스의 퇴장이 있었던 경기로 2무를 했습니다. 알메리아는 주전 공격수 뚜레와 미드필더 엘레로 콘살로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주전 수비수 아키에메의 경고 누적 결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디스는 주전 공격수 오캄포, 미드필더 알카라즈의 부상 결장이 있고 주전 수비수 팔리의 경고 누적 결장, 이삭의 퇴장 징계 결장이 있으며 주전 골키퍼 레데스마의 출전 정지가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카디스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이점은 현재 카디스가 원정 4경기 무승으로 시즌 최고 기록과 같습니다. 2연패의 알메리아는 홈에서 그 2연패를 끊어야 하고 카디스는 원정 무승의 기록을 끊어야 하는 매치로 보입니다. 결장 선수가 더 많은 카디스가 홈에서는 그나마 승리를 하고 있는 알메리아에게 승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매치로 보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승패를 하는 알메리아가 지난 홈 경기에서 패했기에 이번 매치에서 홈에서의 승리 확률이 높아 보이기에 알메리아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제2경기 에스턴 빌라 대 본머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위 에스턴 빌라 대 18위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빌라는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본머스는 직전 홈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양팀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빌라는 2연승 후 원정에서 1무를 했고 본머스는 2연패 후 강팀 리버풀에게 승리했는데요. 비록 본머스가 2연패를 했지만 그 상대가 리그 2위 맨시티, 리그 1위 아스널입니다. 이 경기들 직전에는 울버햄튼에게 원정 승리를 했고 그 전 경기에는 홈에서 뉴캐슬과 무승부를 했습니다. 빌라의 2연승 상대는 요즘 흐름이 안 좋은 에버턴과 크리스탈 팰리스 두 팀이라 상대했던 팀들의 전력으로 보면 본머스가 그리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주시할 점이 있는데요. 양 팀의 상성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본머스가 4승 1패로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2019, 20, 22 3경기는 본머스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1차전에서는 배당이 2.97대 2.00으로 빌라가 저배당이었는데 본머스의 홈 경기로 전후반 각 한 골씩 넣어 본머스가 2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최근 흐름도 본머스가 나아지고 있는데
다만 원정 성적이 2승 2무 9패로 유독 원정에 약한 본머스입니다. 빌라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필리페 쿠티뉴와 카마라의 부상 결장이 있고 본머스는 주전 수비수 아담 스미스의 결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성적으로만 보면 빌라가 괜찮지만 상대했던 팀들을 봤을 때 본머스도 나름 선전을 하였고 빌라가 결장 선수들의 전력 누수가 좀 더 있는데 상성은 본머스가 앞서 있고 두 팀 무승부가 없는 상대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턴 빌라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제3경기 브렌트퍼드 대 레스터시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위 브렌트퍼드 대 16위 레스터시티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최근 8경기 4승 3무 1패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홈 5경기는 4승 1무로 더욱 좋고요. 레스터는 최근 8경기 2승 1무 5패로 저조한 성적인데 원정 성적으로만 하면 1승 4패로 더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상성에서는 2020년 이후 FA컵 대회 포함 4승 1무로 압도적으로 레스터의 우세입니다. 이번 시즌 1차전에서의 배당은 1.93 대 4.04로 월등히 레스터가 저배당으로 앞섰으나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즌 초의 흐름은 레스터가 나쁘지 않을 때였는데요. 이번 매치의 국내 배당률은 1.80 대 3.40으로 브렌트퍼드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비탈리 자넬트의 부상 결장이 있는데 반면 레스터는 주전 미드필더 유리 틸레만스의 주전 수비수 제임스 저스틴과 조니 에반스의 부상 결장과 오투 페이지의 퇴장 징계 결장이 있습니다. 레스터는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이 1.88이고 원정 5경기의 평균 실점은 2.23으로 수비가 무너졌다는 게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시즌 16골로 브렌트퍼드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이반 토니를 맡기에는 수비의 구멍이 너무 커 보입니다. 시즌 홈 9경기 무패의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 브렌트퍼드로서는 10경기 무패의 기록을 이어갈 확률이 높은 경기로 보입니다. 브렌트퍼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4경기 사우스햄프턴 대 토트넘. 리그 20위의 소튼과 4위의 토트넘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인 소튼은 최근 홈 5경기에서는 1승 4패로 홈 성적이 원정보다 더 안 좋습니다. 토트넘도 원정 2연패 중인데 지난 챔스에서 AC 밀란과의 16강 2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하면서 탈락했는데 그나마 다음 리그 홈 경기에서 노팅엄의 3대1 승리를 하면서 나쁜 흐름을 추스리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경기로 보이는데 항상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국내 구매율을 봐도 저와 같은 갬블러들이 많이 보입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며 항상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 흐름이지만 그놈의 국뽕으로 항상 갈등을 하게 됩니다. 콘테 감독이 이제야 애제자인 페리시치를 포기했는지 노팅엄 경기에서 90분 동안 전혀 기용을 안 했다는 건데 이번 매치도 제발 그러기를 빌어봅니다. 소트는 그나마 팀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던 토트넘 출신 카일 워커 피터스의 결장이 있고 토트넘은 벤탄쿠르, 세세뇽 골키퍼 요리스의 부상 결장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원정 2연패를 끊을 때도 되었고 4승 1무의 상성에서도 월등히 앞서는 토트넘이고 홈 경기에 약한 소튼의 성적도 그렇고 여기에 페리시치까지 결장해준다면 토트넘의 단통승을 강력히 예상합니다. 제5경기 울버햄튼 대 리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위 울버햄턴과 19위 리즈의 경기입니다. 리그 13위와 19위이지만 승점 차는 4점의 차이뿐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리그 12위 이하의 팀들은 승점이 12위 크리스탈의 27점과 최하위 소튼의 22점으로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마다 순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울버햄튼과 리즈의 전력차는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로페테기 감독 교체 후 버프 효과를 보았지만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그 약발음 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평균 득점률과 실점률이 감독 교체 후 조금 나아졌는데요. 최근 5경기의 성적만 따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양팀 상성은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울버햄튼이 홈에서는 1패가 있는데 그 매치에서는 울버햄튼이 퇴장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울버햄튼은 주전 공격수 14경기 무득점의 디에고 코스타와 15경기 무득점의 디에노 위고가 부상 결장이 있는데 출전을 한다고 해도 득점에는 그리 도움이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황희찬이 부상에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고 골도 주로 시원한 슈팅골보다는 흐르는 볼을 주워먹는 골들이 대부분이라 우리나라 선수이지만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 리즈에서는 주전 수비수 타일러 아담스가 결장입니다. 리즈의 로드리고는 시즌 10골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매치에는 선제 득점을 리즈가 한다면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이 어려운 경기인데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지우개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작은 이변을 기대하며 울버햄튼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6경기 라이오 대 지로나. 라리가 7위 라이오와 12위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최근 라이오의 흐름은 안 좋습니다. 최근 5경기 2무 3패이고 평균 득실점도 좋지 않은데요. 5경기 무승을 끊을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라이온은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이 0.63으로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홈 8경기에서는 1.33으로 좋은 편입니다. 지로나는 8경기 평균 득점이 1.50으로 나쁘지는 않으나 실점 또한 1.50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이 1.75로 더 올라갑니다. 상성에서는 최근 컵 대회 포함 5경기에서 3승 2무로 라이오의 우세입니다. 라이오는 주전 수비수 이반 발리우의 경고 누적 결정이 있고요. 지로나는 주전 미드필더 가르시아와 에레라, 수비수 앵쿠도의 부상 결정이 예상됩니다. 5경기 무승의 라이온은 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꼭 승리해야 하는 경기이고 원정 경기에 약세를 보이는 지로나이기에 라이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7경기 첼시 대 에버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위 첼시 대 15위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2연패 후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력이 안 좋은 첼시는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이 된 듯 하나 상대 팀들이 리그 하위 팀들인 리즈와 레스터였다는 게 반전이 계속될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버턴은 션 다이치 감독 교체 후 버프 효과가 아주 잠깐 있었는데요. 그 후 흐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직전 브랜퍼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전반 시작 1분 만에 드와이트 맥닐의 선제골을 90분 내내 잘 지켜내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양팀의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에버턴이 감독 교체 후 리그 1위 아스널을 꺾는 깜짝 쇼도 있었지만 아스널과의 원정 재대결에서는 4대 0으로 대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첼시는 부상으로 전력의 차질이 커 보입니다. 공격진의 라임 스털링, 오바메양, 브로자의 부상 결장에 미드필더 메이슨 마운트, 핵심 수비수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쿠에타의 부상 결장과 주전 골키퍼 맨디의 장기 부상 결장까지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큰데 시즌 후반에 이적한 주앙 펠릭스로는 그 공백을 메우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 에버턴은 장기 부상 중인 공격수 칼버트 루인 외에는 주전 선수들의 결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상으로는 첼시의 우세가 확실하나 아직 완전한 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어 패까지는 아니라도
단통 승을 픽하기에는 왠지 불안함이 있어 첼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8경기 에스파뇰 대 RC 셀타. 라리가 15위 에스파뇰 대 11위 셀타 비고의 경기입니다. 최근 8경기 3승 1무 4패의 에스파뇰보다 4승 2무 2패의 셀타가 흐름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 5경기 상성도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요. 승률과 구매율에서도 비슷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주전 선수 중에 결장 선수가 없고 셀타에는 주전 미드필더 오스카의 경고 누적 결장과 주전 수비수 민구에서의 부상 결장에 주전 골키퍼 마르친의 부상 결장까지 있습니다. 부상 결장으로 차질이 큰 셀타 비고는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만 해도 좋은 결과로 보이는 매치이기에 내려앉아 수비에 중점을 두는 지키는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스파뇰의 단통 무를 예상합니다. 제9경기 AT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라리가 3위 AT 마드리드 대 17위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최근 8경기 6승 2무의 AT 마드리드는 최고의 흐름입니다. 반면 2승 6패의 발렌시아는 직전 3경기에서는 2승 1패로 조금 나아지는 흐름인데요. 2승의 상대는 5위 소시에다드와 9위 오사수나로 리그 중상위 팀들에게 승리하며 팀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1패 또한 리그 1위 바르셀로나로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했으니 그리 나쁜 결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성 5경기에서 4승 1무로 AT 마드리드의 압도적 우세이고 주전 수비수 만다바의 부상 결장으로 그리 큰 전력 손실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 발렌시아는 주전 수비수 그리소와 파울리스타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어 수비의 공백이 좀 커 보입니다. 상성에서 많은 득점을 하는 AT 마드리드이기에 발렌시아의 수비 공백은 치명적일 걸로 생각됩니다.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제10번째 경기 베티스 대 마요르카. 라리가 5위 레알 베티스 대 10위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2무의 베티스입니다. 직전 2경기가 무승부라 상승세가 꺾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상대팀이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로 리그 2위와 6위로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마요르카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리그 6위 비아레알을 이겼지만 홈에서 리그 최하위 엘체에게 패하며 홈 5연승을 마감했는데요. 그 이후의 흐름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흐름이 안 좋은 소시에다드와 홈에서 1대1로 비기면서 3경기째 승이 없습니다. 베티스와의 상성 5경기에서 3승 2무로 승리가 없고 원정 5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핵심 주전 선수의 특별한 결장이 없으며 마요르카의 주전 공격수 무리키의 선발 출장이 예상됩니다. 직전 경기 무리키의 경고 징계 결장으로 답답한 공격력을 보인 마요르카인데요. 원정 5연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상승세의 베티스를 마요르카의 현 공격력으로는 공략하는 게 어려워 보이고 베티스의 공격력을 원정에서 마요르카가 감당하기에는 벅차 보입니다. 그래서 베티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제11경기 아스널 대 크리스털 팰리스. 프리미어리그 1위 아스널 대 12위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아스널은 유로파 16강 2차전에서 스포르팅과의 승부차기 끝에 5대3으로 패하며 8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크리스털은 최근 8경기 4무 4패이고 원정 5경기 1무 4패로 최악의 흐름입니다. 기록상으로도 홈 7경기, 원정 5경기 무승으로 전체 11경기 무승으로 시즌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비록 유로파 16강 탈락은 했지만 2003-4 시즌 이후 19년 만의 리그 우승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리그에 집중할 수 있기에 오히려 유로파 16강 탈락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지금의 스쿼드로 두 리그 경기를 소화하기에는 벅차 보입니다. 아스널은 은케티아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대신 제주스가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전력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털은 주전 골키퍼 콰이타의 부상 결장으로 전력의 누수가 더 커졌습니다. 아스널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12경기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라리가 9위 오사수나 대 6위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두 팀 다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8경기 1승 4무 3패의 오사수나이고 3승 1무 4패의 비아레알입니다. 그나마 4연패 후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약간의 반전을 만들고 있는 비아레알이 조금 나아 보이는데요. 직전 컨퍼런스 2차전에서 안더레흐트에게 홈에서 1대0으로 패하며 16강에서 탈락했기에 체력도 소진하고 분위기도 흐려졌을 것 같습니다. 양팀 상성을 보면 3승 2패로 비아레알이 앞섰습니다. 특이한 점은 두 팀 2014년 이후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승패로 모든 경기 결과가 나왔는데 경기당 득점 합이 2골에서 4골까지 다득점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오히려 예상이 쉬울 것도 같은데 10년째 무승부가 없다는 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그럼 승패로 예상을 하면 적중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 무승부가 나오는 매치가 되면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애매한 게 홈에서 승률이 좋은 오사수나와 원정에서 승률이 안 좋은 비아레알입니다. 더해서 국내와 해외 구매율이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구매율은 비아레알의 승에 몰려 있습니다. 2020-21 시즌은 원정팀이 승리하며 1승 1패였고 2021-2022 시즌은 오사수나가 원정 홈경기 2경기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2022-23 현재 시즌은 비아레알이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하였기에 균형을 맞추자면 비아레알의 원정승이 순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아레알이 컨퍼런스 2차전을 패하고 온 터라 체력과 멘탈 면에서 이겨낼지가 관건인데요. 저는 그래도 오사수나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제13번 경기 헤타페 대 세비야. 라리가 18위 헤타페 대 13위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입니다. 세비야는 직전 유로파 16강 2차전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지만 1승 1패로 득점이 앞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헤타페는 11일 경기 이후 9일 동안의 긴 휴식을 취해서 체력면에서는 세비야를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팀 상성에 있어서 헤타페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헤타페의 원정 1대1 무승부 이후 9경기에서 세비야의 전승으로 상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가 꼈는지 몰라도 참 대단한 기록이라는 생각입니다. 헤타페로서는 이번에 그 징크스를 끝내고 싶겠지만 쉽지 않은 게 8강 진출을 잃은 세비야로서는 없는 힘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멘탈만큼 체력이 뒷받침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헤타페로서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무승부만 해도 9연패의 고리를 끊어내기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비야도 이번 경기 후 A매치 기간으로 체력을 비축할 필요가 없어서 없는 체력도 짜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헤타페의 승까지는 힘들어도 비길 수 있는 기회로 보여 헤타페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마지막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라리가 1위 바르셀로나 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 더비입니다. 두 팀 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죠. 바르셀로나는 일찍 유로파 32강에서 맨유에게 지며 탈락하였는데요. 오히려 그게 리그에서의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긴 휴식을 가질 수 있어 일단 체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유리해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챔스 16강에서 리버풀을 대파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체력에 있어서는 불리해 보이지만 리버풀과의 원정 1차전에서 5대2 대승으로 홈 2차전에서는 체력 비축을 위해 비니시우스, 루카 모드리치, 카림 벤제마 등을 교체해주며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양팀 상성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4승 1패로 우세합니다. 그러나 슈퍼컵, FA컵 등을 포함한 5경기에서는 3승 1무 1패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합니다. 이번 매치는 리그 경기로서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로 보이나 승률 및 구매율에서 보면 바르셀로나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구매율에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해외 구매율에서는 77%의 압도적인 구매율로 바르셀로나의 우세에 몰려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공격수 오스만 덴벨레의 부상 결장이 있고 레알은 수비수 알라바의 부상 결장이 있어 양팀 전력 손실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양팀 리그 상성에서는 6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고 바르셀로나는 리그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9점 차이의 승점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6점짜리 승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승무패 분석을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에 분석을 올리게 되어 일단 송구하고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